모든 관계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끝이라는 단어를 마주하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는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 신호를 놓치고 억지로 이어가려다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만약 이 신호가 있다면 그 관계는 정말 끝났다라는 5가지 결정적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맺음이 어렵고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일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을 배워보세요. 첫 번째, 계속 휴대폰을 만지고 있다면 관계의 끝일 수 있습니다. 혹시 함께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면서도 상대방이 계속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혹시 내가 함께 있는 시간이 지루한 걸까? 물론 상대방이 바빠서 업무 연락을 확인해야 하거나 급한 전화를 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일이 아니라면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본다는 건 그 순간 당신보다 휴대폰 속 무언가가 더 흥미롭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부부나 오랜 친구 사이라면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전제는 함께 있다는 느낌이 유지되는 것이죠.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미소를 짓거나 가끔은 짧게 대화를 나누는 그 작은 행동들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만 한다면 그 침묵은 편안함이 아니라 무관심을 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관계가 끝난 걸까? 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은 만남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드디어 집에 왔다. 이제 숨 좀 쉴 수 있겠네. 라는 기분이 강하게 든다면 이미 그 만남이 즐겁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며 휴대폰이라는 벽을 세우는 모습은 이미 서로에게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행동은 무언의 신호와 같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보다 이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행동이 잦아지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도 줄어들고 어차피 말해봐야 달라질 게 없겠지 라는 체념이 생겨나며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퍼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휴대폰과 무시의 합성어로 눈앞의 사람을 무시한 채 휴대폰에만 집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은근히 불쾌감을 주고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구독자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밥 먹으면서 눈 마주치고 웃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냥 각자 휴대폰만 보고 밥 먹고 말아요. 더 슬픈 건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처럼 퍼빙은 단순한 휴대폰 중독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나눌 것이 없다. 난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라는 차가운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노자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만남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다. 휴대폰을 통해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하느라 정작 눈앞의 소중한 관계를 놓치고 있다면 이미 그 관계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진심 어린 대화와 관심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관계를 다시 이어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서로의 변화에 무관심할 때 관계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변화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그 변화를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이는 그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건강을 위해 새로운 취미나 생활 방식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요가와 같은 새로운 활동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상대방이 그 나이에 뭐 하려고 그런 걸 해? 라고 비아냥거린다면 이는 단순한 농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난 더 이상 당신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일수록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삶에 새로운 시도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상대방의 변화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반복한다면 이는 점점 관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상대의 변화를 외면하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정체되거나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관심사와 가치관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끼는 반면 다른 한쪽이 이런 행동을 쓸데없는 일로 여긴다면 그 관계는 서로의 삶에 더 이상 흥미와 존중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변화에 무관심한 태도는 단순히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더 이상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답이 긍정적이라면 서로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려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변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반복하거나 그 변화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서로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변화에 동참하려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삼는다면 그 관계는 점점 힘을 잃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의 성장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오랜 관계일수록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변화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사라진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변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변화에 대해 서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관계를 지속하거나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기존 관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때 그 관계는 유통기한이 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라도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도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분명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시간이 흘러 상황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엔 매일 함께하며 특별한 우정을 나눈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가치관과 직업이 달라지면서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였으니까요. 문제는 이미 마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을 붙잡으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떠난 관계는 결국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떠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머물 때를 아는 것도 지혜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관계가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공간 효과라고 부릅니다. 가득 찬 컵에 새 물을 붓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과거의 관계에 얽매여 있다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기회를 계속 만나면서 지금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존 관계가 여전히 소중하다면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떠난 관계라면 그것을 정리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존 관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나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것은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신호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관계를 다시 평가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떠나든 머물러 관계를 회복하든 중요한 것은 진심과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깊은 고통은 모두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삶을 밝히지만 어려운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좋은 관계를 시작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 해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힘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때로는 가슴 아픈 이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나쁜 관계를 놓아버린 뒤에는 더 따뜻하고 새로운 관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공통된 추억과 대화 주제가 사라질 때입니다. 오랜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함께 웃으며 떠올릴 추억이나 공통의 관심사가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서서히 멀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함께 다녔던 여행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거나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공유하며 격려하곤 했던 사이였다면 이제는 그래, 잘 지내지? 라는 형식적인 인사말만 오가게 되는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이 멀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서로의 관심사와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여전히 활발하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려는 열정이 넘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자신의 일상에만 머물며 더 이상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 대화는 자연히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공통된 이야기가 없어 어색한 침묵이 흐르거나 서로 관심 없는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다 보면 점점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면 이는 단순한 거리감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적인 균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지금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만약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더 자주 만나거나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보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조차 피곤하게 느껴지고 만남이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서로가 함께 공유하고 나눌 것이 있을 때 유지됩니다. 추억과 대화가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서로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려 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매주 만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의지가 되는 친구였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가 자주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왜 그런 생각을 해? 이 나이 먹고도 그걸 몰라.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려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더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례해도 괜찮다? 우리는 흔히 친할수록 막대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무례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는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말과 행동이 반복된다면 두 가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존중하거나 배려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서로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져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저에게는 40년 가까이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친구는 그 정도밖에 못하냐?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그 말들이 반복되다 보니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가 이렇게밖에 남지 않은 걸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비판, 조롱, 무시가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상대를 깔보는 태도와 경멸적인 말투는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언행은 더 깊은 상처로 다가옵니다. 60대의 한 구독자님께서 이런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예전엔 웃으며 넘길 수 있던 말들이 이젠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한 친구가 자꾸 저를 비난하는 말을 해서 어느 순간 그 친구를 피하게 되더군요. 마음이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연락도 끊기게 됐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나를 비난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관계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면 과연 붙잡을 가치가 있을까? 친하다고 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점점 무너뜨리는 관계는 진정한 우정도 사랑도 아닙니다. 마지막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상황을 바꾸거나 그 관계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나를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과 맺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깎아내리는 관계를 붙잡고 있느라 소중한 관계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어떠셨나요? 관계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깊은 고통을 동시에 주는 요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우리의 하루를 밝히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지만 어려운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는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알아채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여전히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작은 노력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과감히 떠나는 선택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나를 존중하고 나의 변화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